어머니,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시나요? 우리는 어머니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되라고? 30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하면서 이 시장 사람들이랑 동고동락했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 내쫓으라는 게 나를 위하는 거란 말이냐?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시간 문제예요. 그 전에 저희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보려는 건데 도대체 왜 반대하시냐고요? 서로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현실적이라고? 그래, 내 말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시장에서 평생 장사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분들 생계는 네가 책임질 거야?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위해서 좋은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이제는 편하게 쉬셔야죠. 요양원은 무슨? 내가 늙어서 장사도 못할 것 같으냐? 이렇게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지?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제발. 가게 정리하시면 매달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평생 보장해 드릴게요. 이 녀석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돈이 아쉬워서 30년을 이 자리를 지켰겠니? 이 시장이 바로 내 인생이야.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30년 넘게 시장에서 번 돈으로 어엿한 어른으로 키워놨더니 아들놈이 어머니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데요. 마을회관에 찾아주신 김명자 씨에게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자식을 키웠던 김명자 씨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4시 김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도매시장으로 향했지만 어린 두 아이를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났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값을 깎고 다시 소매점으로 돌아와 진열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김 씨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소문이 났지요. 채소 가게 아줌마가 어찌나 부지런하고 친절한지 손님들이 하나 둘 늘어갔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초등학교 들어간 철호가 매일같이 하던 말입니다. 미란이도 엄마, 나는 의사 될 거야. 그래서 엄마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하며 늘 씩씩하게 이야기했죠. 그때만 해도 김 씨는 그저 귀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자라주었어요. 남편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꼭 시장에 들러 남은 채소 정리도 해주고 무거운 박스도 옮겨주곤 했지요. 여보, 내가 늦어도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당신 고생하는데 이 정도야 뭐. 하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퇴근 후 2시간씩 학원 청소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서였죠.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철호는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미란이는 의대는 아니었지만 약대에 당당히 붙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 부부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눴어요. 여보,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네.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 씨도 덩달아 눈물이 났지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둘 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철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미란이는 피부과 의사가 되어 있었죠. 부모 마음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채소 가게는 이제 시장에서 제법 입소문이 난 가게가 되어 있었고 단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아이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철호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결혼했고 미란이는 외과 의사와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반찬을 준비하고 손주들을 돌봐주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으니까요. 그러다 5년 전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한 달간의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시댁에 가봐야 해요. 하며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가게 정리하시죠. 그 나이에 무슨 장사예요. 서로가 던진 말에 김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 씨의 전부였던 이 자리를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을 어떻게 떠난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엄마, 칠순잔치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돈만 들어가고 요즘 누가 그래요. 서로의 무심한 말에 아내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장 안 작은 채소 가게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잔치를 하고 싶었는데 자식들의 반응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내가 미리 말했잖아. 돌아가시기 전 남편 정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나중에 서운할 일만 생긴다고.
그때는 그저 남편이 너무 삐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말뜻을 깨닫게 됩니다. 언니, 서운해도 내색하지 마. 자식들은 다 그래. 30년 지기 순희 씨의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딸 미란이 결혼식 때 1억을 맞춰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전화 한 통 받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들 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왕래를 부담스러워한다며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 돌아갑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꺼낸 말이 김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시장이 어머니 인생이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가 채소 장사하신다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데요.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30년간 자식 뒷바라지하며 지켜온 이 자리가 이제는 손주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안 될까요? 가게는 정리하시고. 서로의 말에 잠시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뒤은 말에 다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근처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은 그걸 효도라 생각하는 걸까요?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와 김 씨의 채소 가게를 둘러보더니 은근히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채소들 할인마트보다 비싸네요. 요즘은 누가 시장에서 장을 봐요? 김 씨는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한 단 팔아가며 마련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그로부터 얼마 뒤에 벌어졌습니다. 손주들 돌봐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김 씨를 철호에게 고자질한 것입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애들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아들의 질책에 김 씨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평생 장사하면서 너희 뒷바라지한 걸 잊었니?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명절에도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마주치는 상인들은 아들 며느리가 효자라며 하고 물었지만 김 씨는 그저 웃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뒤편에서 홀로 흘리는 눈물이 늘어갔습니다. 언니, 그러다 병나. 내가 봐도 너무하네. 순희 씨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서로 어렸을 때 아프다고 하면 가게도 못 열고 하루 종일 끌어안고 있었다며. 그런 엄마한테 이럴 수가. 친구의 말에 김 씨는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그때 철호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 나 다 컸으니까 걱정 마. 하며 씩씩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설상가상으로 며느리는 시장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씨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큰맘 먹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나 얻었어요. 시장 자리를 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내주시죠. 10년을 일군 터전을 자식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어머니. 시장은 곧 재개발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가서 허탕 치실 바에야 지금 그냥 내두세요. 서로의 말에 김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개발은 핑계일 뿐 결국 자신의 일터를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니 남편 정 씨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김 씨, 저번에 보니까 철원에 마트가 들어설 자리 공사하더라고요. 순희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가게 자리를 탐내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나요? 그래도 속은 어떠세요? 뭐 하나 제대로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놓고 저보고 나가달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30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비켜달라니. 내가 뭐 길거리 장사라도 하란 말인가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만 쉬세요. 저희가 매달 용돈 드릴 테니까요. 서로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연세에 장사하시는 거 보기 안쓰럽대요.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손주들도 자주 보실 수 있잖아요. 그날 저녁 김 씨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늘 걱정하더니 정말 이렇게 됐네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날 김 씨는 퉁퉁 부은 눈을 뒤로 한 채 시장에 나와 가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가 공사 일정이 있어서요. 보상금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보상금! 내가 돈이 없어서 가게를 지키는 줄 아니? 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기는 하냐? 네 남편 대학 등록금도 여기서 벌었고 결혼할 때 신혼집도 여기서 번 돈으로 샀어. 그런데 그걸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어머니,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며느리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희도 어머니 평생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완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재개발되면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으실 수도 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네 아들이 시장 상인들 다 내쫓으려고 프랜차이즈랑 손잡았대. 자기 어머니 가게까지 없애려고 한다며?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옆하게 생선장수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우리야 어쩔 수 없다 쳐도 30년 터줏대감이신 어머님을. 김 씨는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자신의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곳이었고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철호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시장 골목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시나요? 우리는 어머니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철호가 사무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잘 되라고? 30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하면서 이 시장 사람들이랑 동고동락했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 내쫓으라는 게 나를 위하는 거란 말이냐?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시간 문제예요. 그 전에 저희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보려는 건데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철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너는 이 시장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어릴 때 배고프다며 울 때마다 이 옆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주시던 김할머니도 계시고 내 대학 등록금 못 마련할 때 밤새 채소 팔게 해주신 상인의 회장님도 계신 곳이야. 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죠.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혼자만 고집 부리시면 다들 힘들어져요. 철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이라고? 그래, 내 말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시장에서 평생 장사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분들 생계는 누가 책임지냐? 김 씨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그냥 가게만 내주시면 됩니다. 철호의 말에 김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내가 이 시장 사람들 등골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다들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이라고 다들 참고 계시는 거야. 김 씨가 매서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봐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위해서 좋은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이제는 편하게 쉬셔야죠. 철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요양원은 무슨 내가 늙어서 장사도 못할 것 같으냐? 이렇게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지? 김 씨가 서류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가게 정리하시면 매달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평생 보장해 드릴게요. 철호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돈이 아쉬워서 30년을 이 자리를 지켰겠니? 이 시장이 바로 내 인생이야.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가 사업 접으라는 말씀이세요? 며느리로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 철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어미 장사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냐? 손주들 놀림받는다고 며느리가 그러더만. 당장 나가. 나가서 내 맘대로 해봐. 대신 이 말 전에 이 시장 상인들 한 명이라도 내쫓으면 그땐 너희가 진짜 후회하게 될 거라고. 김 씨는 단단히 결심을 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호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 시장 상인회 회장인 거 잊었니? 지난 30년간 기록해온 장부도 있고 시장 땅 문서도 내가 갖고 있다. 김 씨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장부라뇨,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 프랜차이즈 업체가 불법 리베이트로 장사한다는 증거도 있고 이면 계약서도 있어. 다 가지고 있단다. 김 씨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철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내가 너 뱃속에서 10달 먹고 낳은 아들이라고 이때까지 참았다. 하지만 이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김 씨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눈 감고 있겠니? 내가 내 자식이기 전에
나는 이 시장의 회장이야. 김 씨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서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그걸 알았니? 너희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해라. 이 시장은 절대 안 돼.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한테도 잘 설명해서. 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칠순잔치 이야기 나온 김에 말해둘게. 난 잔치 꼭 할 거야.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 환갑은 못 챙겼는데 이번엔 꼭 하고 싶어. 김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 시장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할 거야. 30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랑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김 씨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요? 서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네가 모르는 진짜 가족들이야. 칠순잔치 때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련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휴, 이 몸이 왜 이렇게 쑤시나. 김 씨는 아침부터 허리를 매만졌습니다. 언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무리하지 말아요. 우리가 다 도와줄게요. 순희 씨가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잔치는 내가 준비해야지. 시장 사람들 먹을 음식인데 대충 할 순 없어. 김 씨는 채소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철원에는 온다고 연락 왔어요? 순희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락은 없어. 지난번 이후로 통화도 없었어. 김 씨의 손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찮아요. 안 와도 서운해하지 말아요. 순희 씨가 위로했습니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내가 마음 비웠다니까. 김 씨가 강한 척했지만 장보기 목록에 철호가 좋아하는 갈비와 미란이가 즐겨 먹던 낙지도 적어놓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갈비는 왜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순희 씨가 장보기 목록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손님들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김 씨는 고개를 돌렸지만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날짜를 자꾸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배추는 너무 시들었네. 김 씨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니, 그 배추 멀쩡한데요? 순희 씨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철호 어릴 때는 배추 겉절이만 해줘도 얼마나 잘 먹었다고. 김치는 질긴 게 싫다면서 꼭 겉절이로 해달라고 했는데. 김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겉절이 해놓으시게요?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안 해. 누가 먹는다고. 그냥 생각나서. 김 씨는 괜히 앞치마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잔치 음식 재료를 고르면서도 김 씨는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 한 통 없는 화면을 보다가 결국 자신도 모르게 철호의 번호를 눌렀다가 금방 끊어버리기를 서너 번. 미란이가 좋아하던 약과도 슬그머니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김 씨, 잔치 손님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옆하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한 50명 정도. 김 씨가 대답했지만 100인분 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철호네가 오면 손주들도 데리고 올 텐데. 미란이도 남편이랑 같이 올 수도 있고. 김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잠들기 전 김 씨는 옛날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로 돌잔치 때 찍은 사진, 미란이 졸업식 날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잔치 때는 새 사진 한 장 정도는 찍을 수 있겠지.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닦으며 김 씨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언니 잔치날 비 온다던데요? 다음 날 김 씨가 시장에 나가니 순희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에이, 우리 시장 앞마당에 천막 다치기로 했잖아요. 비가 오면 더 운치 있지. 김 씨가 씩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날씨를 걱정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비 오면 애들이 더 안 올까봐 그러죠. 순희 씨의 말에 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든 말든 상관없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차 타고 다니지. 비가 뭐가 문제야. 김 씨는 괜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옆 가게 젊은 주인이 꽃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사? 고마워요. 김 씨는 꽃을 받아들고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시장 지켜주신 덕분에 제가 가게도 물려받아
장사하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진짜 친엄마 같아요. 젊은 상인의 말에 김 씨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그나저나 차로 도련님은 오시나요? 젊은 상인이 물었습니다. 글쎄. 김 씨는 대답 대신 휴대폰만 꾹 쥐었습니다. 김 씨네 아들이 그래도 불효자는 아닐 거예요. 잔칫날 정도는 오지 않겠어요? 건어물 가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동안 명절도 안 왔는데. 김 씨는 건어물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봐요. 아들 얘기만 나와도 건어물 고르는 손이 멈추네. 그러면서도 아들 좋아하는 북어포는 꼭 사가시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손님들 주려고요. 김 씨는 괜히 변명을 했습니다. 잔치 전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결국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란이. 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미란아 웬일이니? 김 씨는 침착한 척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저희가 가도 될까요? 미란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란아, 너 왜 그렇게 전화하니? 오고 싶으면 와. 김 씨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미란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뭔데? 김 씨가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하신다면서요? 제가 병원 원장님도 초대하고 싶은데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미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 그래. 내가 부끄럽구나. 김 씨의 가슴이 꾹 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좀 격식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시장 말고 호텔 예약해 드릴게요. 미란이가 재빨리 말을 돌렸습니다. 됐다, 올 거면 오고 말 거면라. 근데 온다면 이 시장에서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할 너희 엄마 잔치에 와야지. 무슨 호텔이야. 김 씨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저기 그러면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미란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는 알았습니다. 이 전화가 마지막일 거라는 걸, 딸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이고, 여기 꽃은 왜 이렇게 시들었어요? 새벽부터 잔치 준비를 하던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물을 줬는데. 김 씨는 대답했지만 사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철호한테도 연락 왔어요?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걔는 연락도 없어. 미란이 전화 받고 나서 한숨도 못 잤네. 김 씨는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리 깔끔하게 닦아요. 어차피 손님들 오면 또 더러워질 텐데. 순희 씨가 걱정스레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애들이 오면 좀 깨끗해야지. 김 씨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 닦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김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란아. 반가움도 잠시 딸의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는 잠깐만 있다 가봐야 해요. 원장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미란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이렇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김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케이크랑 이것도 드리려고. 미란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돈은 가져가라. 내 엄마가 그렇게 가난하게 보이니? 김 씨가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란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여기 시장 음식은 좀 그러니까 엄마 이따 저녁에 호텔 뷔페 예약해놨어요. 호텔로 가요. 저희가 모시러 올게요. 미란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호텔은 뭔 놈의 호텔이야? 여기 우리 시장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한가득. 김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란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출발하려고요. 곧 가겠습니다. 미란이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먼저 가볼게요. 철호 오빠도 온다고 했으니까 이따 저녁에 봐요. 미란이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씨는 딸이 떠난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왔네요? 철호도 온다고 했다면서요. 순희 씨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올까 모르겠네. 김 씨는 미란이가 놓고 간 케이크 상자를 매만졌습니다. 그나저나 미란이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병원 일이 그렇게 힘들다더니 아까 밥이라도 한술 떠먹였어야 하는 건데. 김 씨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딱딱하게 대한 것 같아. 호텔 얘기할 때 그냥 알았다고 할 걸. 그래도 내 딸인데. 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쁜데도 이렇게 와준 게 어디예요? 저녁에 또 온다고 했잖아요. 순희 씨가 김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맞아, 그러네. 저녁에는 우리 철호도 올지 모르고. 김 씨는 딸이 떠난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김씨, 이제 하객들 오시는데 주인공은 왜 이러고 계세요? 어서 준비하시죠. 옆 가게 생선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우리 딸 걱정하다가 정신이 없네. 김 씨는 급히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시장 앞마당은 어느새 잔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호텔처럼 호화롭진 않지만 30년 동안 정을 나눈 시장 사람들이 각자 솜씨를 뽐내며 차린 음식들로 상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김씨네 칠순잔치가 시장통 잔치가 됐네. 야채 가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호텔 가자고 난리인데 이런 게 진짜 잔치지.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김 씨는 웃고 있었지만 자꾸만 시장 입구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혹시나 철호가 올까 하는 마음의 귀는 자꾸 발걸음 소리에 기울여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김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철호가 아닌 미란이었습니다. 우리 딸, 미란이 또 왔어. 김 씨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모시러 온다고 했는데 오빠가. 미란이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철호가.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못 온대요. 급한 회의가 있다고. 미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러보니 시장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호텔로 모실게요, 거기서. 미란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다. 호텔도 필요 없고 너도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지 마라.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란이가 당황한 듯 김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너희들한테 난 시장 할머니일 뿐이고 부끄러운 거지. 그런 엄마 두기 싫은 거 아니야? 김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미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오빠 어디 있는지 너도 알고 있는 거지? 김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본사랑 미팅 중이라고 했어요.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장 밀어내려고 그 사람들 만나는 거니? 김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사실 오늘 오후에 계약 체결되었대요. 미란이의 말에 김 씨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 씨, 정신 차려요. 순희 씨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장 자리에 프랜차이즈 드리려고 계약한답니다. 자기 어미 칠순잔치는 뒷전이고. 김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럴 수가.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미란이가 말렸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이제 정말 끝이다. 다시는 내 자식이라 찾아오지 마라. 오늘부로 절연이다. 김 씨의 절규가 시장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 씨, 진정해요. 애들한테 그런 말을. 순희 씨가 김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이제 난 자식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시장 지키면서 번 돈으로 공부시켜놨더니 이제는 그 돈으로 엄마 자리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김 씨는 오열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그런 뜻이 아니라. 미란이가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너도 그만 가렴. 결국 오빠 편들려고 온 모양이구나. 호텔 가자고 한 것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지? 거기서 내 마음 돌리려고 설득할 모양이었나 보지? 김 씨가 미란이를 노려봤습니다. 아니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지금이라도. 미란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씨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전화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나가, 어서 나가. 김 씨의 절규의 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내 새끼들 잘 되라고 공부시키려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 손으로 장사했는데. 김 씨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건어물 가게 주인이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지만 컵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김 씨, 이러다 쓰러져요. 오늘은 그만하고. 순희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키운 자식들이 이 지경이네요. 제 자식들이 우리 시장 털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씨, 그런 자식들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김씨 자식이에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일 보고 살았는데. 생선 가게 주인이 거들었습니다. 그때 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호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전 자식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 이 시장이 제 가족이에요. 이 시장을 지키는 게 제 마지막 일이 될 것 같네요. 어머니!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김 씨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내일부터 우리 시장 지키기 운동 시작합니다.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생계가 걸린 곳인데 내 자식이라는 것들이. 김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 씨, 혼자가 아니에요. 두부 가게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싸워봅시다. 이 시장이 우리 삶의 전부인데. 건어물 가게 주인도 거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철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계약은 이미. 김 씨는 문자를 끝까지 읽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더없이 단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진짜 가족이란 걸 보여줍시다. 김 씨의 목소리가 시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순희 씨가 떡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을 새도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장 상인회 긴급 회의 소집해야 해요.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인회 회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채 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우선 법적 대응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30년 장사하면서 모아둔 서류들이 있어요. 재개발한다고 우리더러 나가라고만 하면 다 끝인 줄 아나 봐요. 김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순희 씨가 김 씨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그래도 철호 녀석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그만해. 내 자식이었다면 이런 짓을 했겠어. 시장 사람들 하나하나 다 내 자식인데 그 자식들 생계를 망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내 자식이야. 김 씨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우리의 진짜 전쟁을. 근데 어머니, 내일 TV 뉴스에 나오시게 생겼어요. 건어물집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뉴스예요. 김 씨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까 어머니 절연 선언하실 때 제가 휴대폰으로 다 찍어뒀거든요. SNS에 올렸더니 기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재벌 프랜차이즈가 골목 상권 집어삼키려 한다고. 그래, 잘했어요. 이제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기 프랜차이즈 사장님하고 철호 씨 오는 것 같은데요? 뭐요? 김 씨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만 하시죠. 철호가 계약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김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집니다. 프랜차이즈 사장이 나서려는데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김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여긴 우리 시장입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철호 씨, 당신 어머니가 30년간 이 자리 지키면서 당신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두부 가게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이건 장사의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사의 문제? 우리한텐 이게 장사가 아니라 인생이에요.
30년, 40년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한테 이게 그냥 장사의 문제입니까?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철호가 한 발 앞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난 더 이상 네 어머니가 아니야. 계약서고 뭐고 다 찢어버릴라니까. 이 시장은 절대로 못 가져가. 김 씨가 계약서를 거세게 쳐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일 뉴스에 나간다면서요. 전 국민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발판 삼아 키워놓고 이제는 그 어머니 일터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순희 씨가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철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한 내용 증명 서류입니다. 어머니 의사와 상관없이 상인회 회장 자격으로. 철호의 말에 김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구나. 너희 변호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렴. 상인회 회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김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프랜차이즈 사장이 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건물주와 맺은 30년 장기 임대차 계약서예요. 앞으로 10년은 더 남았죠? 건물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어요. 김 씨가 서류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시장이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시장으로 지정 신청한 서류예요. 이미 심사 중이고요. 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미리 말했어야 했다고? 네가 언제 내 말을 들은 적이 있니? 김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이 정도 준비만 하고 있었을 것 같으냐? 더 보여줄까? 김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드리는 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철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란 걸 아직도 모르는 거니? 이리 와서 봐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 인허가 비리 자료 다 있다. 김 씨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프랜차이즈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시장 터줏대감을 누구로 보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줄 알았니? 이제 시작이다. 내일 기자회견하면 이 자료들 전부 공개할 거야. 김 씨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철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뭘 어쩌겠다는 거니? 네가 날 고발이라도 하게. 그래,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김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가시죠. 여기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철호가 프랜차이즈 사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잠깐, 너 거기 서봐. 아직 할 말 남았어. 김 씨가 철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씀 없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네 뒷조사한 것도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랑 뒷거래한 내역, 로비한 내역 다 가지고 있다. 김 씨의 말에 철호의 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엄마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구나.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시장 쪽으로 들어오면 이 자료들 전부 검찰에 넘길 거야. 김 씨가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저도. 철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 너도 감옥 가겠지. 근데 엄마는 이제 그게 두렵지 않아. 내 자식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김 씨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습니까? 철호가 주저앉듯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독한 거지. 너희가 날 이렇게 독하게 만들었어. 김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봐요, 김 여사. 우리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프랜차이즈 사장이 말을 꺼내려는데 시장 사람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나가 주십시오. 여기는 우리 시장입니다. 순희 씨가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철호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자.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은 이 시장. 여기서 너 키우려고 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하던 거 기억나니? 김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철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됐다.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 보게 되면 그땐 정말 검찰에 신고할 거니까. 김 씨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철호 전무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프랜차이즈 사장이 차 안에서 철호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예상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더군요. 서로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당신 어머님 맞습니까? 우리 회사 약점을 그렇게 쥐고 계시다니.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뭡니까? 사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장 건물주들 연락처입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10년 장기 계약이 남았다면 건물주들을 한 명씩 설득하면 됩니다. 서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좋습니다. 건물주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수고하시죠, 전무님. 사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서로는 휴대폰을 꺼내 건물주 중 한 명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는 이철호 전무입니다. 시장 건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이 있는데. 서로의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씨, 큰일 났어요. 방금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생선가게 주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계약 해지하겠다고 위약금은 다 물어주겠다는데. 생선가게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놈이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 연락을 받은 모양이에요. 순희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이럴 줄 알고 준비해뒀으니까. 김 씨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건물주들이 저희보다 돈 많은 프랜차이즈 편을 들면. 생선가게 주인의 한숨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시장을 지킨 게 그냥 장사만 한 게 아니에요. 김 씨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건물주들 약점이죠. 15년 전 재건축할 때 불법 증축한 내역, 세금 제대로 안 낸 기록들 다 여기 있어요. 김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어머나 그걸 어떻게?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보았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이 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조금씩 준비해 왔다고요. 김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건물주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카드를 쥐고 있는지. 여보세요? 건물주님. 네, 저 시장 상인회 회장입니다. 김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그 철거 건 때문에 전화하셨군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건물주의 말에 김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15년 전 불법 증축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때 허가 서류 위조한 것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말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건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주님만이 아니에요. 다른 건물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장 상인들 내쫓으면 그동안 제가 모아둔 자료들 전부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건물주들과 상의를 좀 하게 해주세요. 건물주의 목소리가 누그러졌습니다. 상의할 시간 드리죠. 대신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은 전부 파기하시고 우리 상인들과의 계약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김 씨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부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기다려보면 알 수 있겠죠. 건물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김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김 씨의 휴대폰이 연이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방금 건물주들이 전부 계약 파기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이제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모양이구나. 김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서로의 말에 김 씨가 자르듯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두면 손해가 크다고? 너 이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네가 날 서서히 죽이려 했듯이 나도 네 회사 서서히 무너뜨릴 거다. 어머니 이러시면 제가 회사에서... 서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잘린다고?
그럼 넌 길거리에 놔앉는 거고.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 하려던 거 아니니? 김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도 처음엔 저희 제안을 고려하시지 않으셨어요? 서로가 항변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 말도 맞아. 처음엔 나도 흔들렸어. 돈 앞에서 약해지려고 했지. 근데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나를 시장 할머니라 부르며 부끄럽다고 했지? 그 말이 날 완전히 깨웠다.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의 말에 김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 넌 이미 선택했잖아. 돈인지 가족인지. 그래서 나도 선택했다. 자식이 아니라 시장을 지키기로. 넌 더 이상 내 아들은 아니야. 그리고 난 더 이상 너희 엄마가 아니야. 김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서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 이 시장 근처에도 오지 마라. 네 동생 미란이한테도 전해. 이제 나한테는 시장 사람들뿐이야. 김 씨가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 서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래, 더 떨어질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언론에도 제보했거든. 김 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서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모르지? 시장 할머니가 얼마나 독한지. 내일 뉴스 보면 알 거야. 이제 진짜 끊는다. 김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 괜찮으세요? 순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긴요. 내가 방금 내 새끼 죽이는 것 같네요. 김 씨가 물잔을 받으며 웃었지만 눈가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TV 뉴스에서 벌써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건어물 가게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 시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상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세상에 다 알려줘야지. 근데 어머니 이러다 철호 씨 정말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옥에 가는 게 낫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채로 사는 것보다.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김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기회? 이제 와서 무슨? 김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 미란이도 결국 철호 편이었나 봅니다. 순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씨는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아, 너도 오빠 편들 거면 이제 오지 마라. 난 이미 마음 굳혔다. 내일 기자회견하면 너희 오빠 회사 주가는 절반 이상 떨어질 거다. 그래도 할 거니까 각오해라. 잠시 후 미란이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오빠가 지금 사표 쓰고 왔대요. 한 번만 봐주세요. 또 너희들 꾀에 넘어갈 것 같아? 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기 뉴스팀 취재 차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건어물 가게 아들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우리 시장에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김 씨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언니, TV 카메라 앞에서 눈물 보이시면 안 돼요. 순희 씨가 김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걱정 마. 이제 눈물 같은 거 없어. 자식 잃은 슬픔은 여기 시장 지키는 것으로 메울 거야. 김 씨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어머니, MBC 기자입니다.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젊은 여자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우리 시장 구석구석도 찍어주세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의 땀방울도 꼭 담아주시고요. 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기 철호 씨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김 씨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정말 사표 썼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시장 안까지 울렸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말고. 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요! 서로가 무릎을 꿇은 채 애원했습니다. 카메라 보이니까 이제 와서 쇼하는 거야? 사표는 내가 쓴 게 아니라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거지?
김 씨가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니 무슨? 서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 왔다. 내가 저지른 불법 로비 자료들 다 확보했다면서 너희 회사가 먼저 고발하겠다고 하더라. 내가 모든 책임 뒤집어 쓰란다. 김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서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시장 사람들 살리려고 할 때는 그 생각 못했지? 기자님, 카메라 돌아가나요? 제가 아들의 범죄 증거 자료들 다 제출하겠습니다. 김 씨가 기자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내가 잘못했다니까. 서로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는 무슨? 서로 내가 진짜 무서워했어야 할 건 회사도 프랜차이즈도 아닌 이 시장이었어. 김 씨가 돌아섰습니다. 뉴스 카메라가 서로가 체포되는 모습을 담았고 기자들이 일제히 김 씨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친아들을 고발하셨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과는 영영 절연하시는 건가요? 김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이제 자식이 없습니다. 대신 이 시장에 200명의 자식이 있어요. 30년 동안 같이 웃고 울던 시장 상인들.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프랜차이즈 측에서 보복성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걱정 마세요. 우리 시장 상인회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불법 재개발에 맞서 싸워온 30년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김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때 미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미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넌 가거라. 이제 너희랑 나눌 이야기 없다.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오빠 좀 살려주세요. 미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너희가 우리 시장 사람들 살리려고 할 때는 그런 생각 못했지? 일어나라. 그리고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미란이는 엉엉 울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김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상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자, 이제 장사 시작합시다. 우리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더 정직하게, 더 당당하게 해나갈 겁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우렁찬 박수 소리가 시장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김씨, 이제 진짜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 시장 지킨 영웅이시네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머니 모실게요. 김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불을 끌 시간이구나. 30년 동안 매일 똑같이 해온 일인데.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새벽부터 시장에 나와 준비하는 김 씨의 모습은 변함없었습니다. 철호야, 내가 체포되던 날이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그동안 많이 생각했다. 내가 너무 독했나? 내 인생을 망쳐버린 건 아닌가? 김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 내가 이제는 감옥에서 사람의 도리를 배우겠지.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귀가길에 만난 동네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시장 영웅 김 여사 오시네. 영웅은 무슨 전 그저 제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김 씨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에 도착한 김 씨는 문득 옛 앨범을 펼쳤습니다. 철호와 미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다. 자식을 위한다는 핑계로 내가 얼마나 나약했는지. 자식들 잘 되라고 눈 감아준 게 오히려 그 아이들 인성을 망친 거였어. 이제는 달라질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쳐들었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씨 그 자체로 살아갈 거야. 시장을 지키고 상인들과 함께하고 그게 바로 내가 찾은 진짜 행복이야.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전통시장 살리기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올해의 전통시장 대상은 서민의 정과 의리를 지켜낸 행복시장입니다. 환한 조명 아래 김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죠. 돈이 아닌 사람이 먼저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김씨의 수상 소감에 객석에서 눈물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은 달라졌습니다. 청년 상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빈 점포마다 젊은 상인들이 하나둘 채워졌고,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청년 상인들이 김씨를 애워쌌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새로운 꿈이 생겼어. 우리 시장을 전국 제1의 전통시장으로 만드는 거야. 김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우리 가게 자리도 지켜냈고 새로운 가족들도 생겼어요. 김씨는 옥상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들고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그녀를 반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시장이 가득합니다. 자, 오늘도 문 엽시다. 우리 시장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장 곳곳에서 셔터 울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때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자식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김씨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 많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하며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을 통해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을에 관해 따스한 햇빛을 비추는 소통의 창구가 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의 관이었습니다.